거의 10년에 걸쳐 싱가포르의 한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낯선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했고 그 추악한 영상들은 인터넷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변태들이 그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일어난 더럽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으며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그녀와 한 침대에서 살아온 남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어떤 남자들은 자신의 수치가 되어야 할 일을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또 왜 여성들은 10년 가까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를 뒤흔든 그 사건을 되짚어봅니다. 2010년 싱가포르의 한 기혼 여성은 인터넷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한 달간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자가 그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단 2주 만에 호텔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 남자는 남편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여성은 크게 분노하며 곧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새해 전날 밤, 아내는 침대에 쓰러져 잠든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우연히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분명 자신처럼 보였지만 의식을 잃은 채 낯선 남자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떠올릴 수 없던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분노에 못 이겨 남편을 깨우자 그는 처음엔 화를 내려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추궁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과 그 남자가 여러 차례 술이나 약으로 아내를 무의식 상태에 빠뜨린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튿날, 즉 2020년 1월 2일, 아내는 분노와 수치심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영상 속 남자 외에도 7명의 중국계 남성들이 은밀한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우연히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범행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당시 43세였던 그레이 그는 영업이사로 일하다 보안요원으로 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여성과 결혼해 4딸을 두었고 겉보기에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두운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콘텐츠가 공유되는 음지 사이트에 자주 드나들었고 결혼 1년 만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이를 위해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고 그레이는 아내가 보복하듯 외도할까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2 남자와 1 여자가 함께 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를 시도해보자고 했지만 아내가 역겨워하며 거절하자 그는 오히려 아내가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인터넷 포럼에서 같은 취향을 가진 제프를 만났습니다. 제프는 BMW를 몰았는데 마침 아내의 옛 연인도 BMW를 탔기에 그레이는 아내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레이는 아내의 번호를 제프에게 넘겼고 제프는 브래드 첸이라는 가명을 써서 접근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2010년 8월 17일 첫 만남 이후 2주 뒤 호텔에서 미래를 가졌습니다. 이후 2달간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10월 26일 그레이는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아내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제프와의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아내는 외도를 인정했지만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는 겉으로는 용서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2011년 5월 14일 결혼 3주년 기념일 그레이는 아내의 술잔에 약을 타고 그녀가 쓰러지자 제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눈가리개를 씌운 아내 옆에서 제프의 범행을 지켜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는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온라인에서 같은 성향을 가진 마크, 존, 톰 등을 끌어들였고
이들은 번갈아 아내들을 약에 취하게 해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촬영과 생중계까지 하며 끔찍한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존은 아내의 음료에 약을 넣어 기절시키고 그레이를 불러 함께 범행했습니다. 2013년에도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남편이 준 약을 먹었지만 그것은 사실 존을 불러들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내는 그저 욕망을 채우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점점 조직적으로 확대되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임신하면 더 흥미롭다고 농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레이는 아내의 외도 의심을 빌미로 다른 남자들에게 그녀를 넘겼고 아내가 출장 간 틈에는 다른 여성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크의 전처 역시 약에 취해 범행을 당했고 그 영상은 그룹 채팅방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레이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의 옷을 트로피처럼 보관해 다른 회원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톰의 생일에 그레이는 톰의 아내 사진을 보내며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톰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톰의 직장 동료 빌도 끌어들여졌습니다. 2017년 8월 31일 톰은 아내의 술에 약을 타 아내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빌에게 내 아내 준비됐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톰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병적인 계획에 끌어들인 사건이었으며 이전에는 그레이의 아내를 능욕하고 사진을 공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빌은 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정부와 아이들이 자는 동안 아내는 눈이 가려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빌이 범행을 시도했지만 체력이 약해 실행하지 못했고 갑자기 톰의 아내가 깨어나 눈가리개를 벗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톰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은 모든 사실을 자백했으며 톰과 빌 모두에게 자필 자백서를 쓰게 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여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식이 없는 동안 모욕당했을 뿐 아니라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며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은 오히려 발뺌했습니다. 그레이는 처음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였으나 곧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공범들, 언론, 여론 탓으로 돌렸고 심지어 정신감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는 범행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리보고서에서 자신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분노, 절망을 느꼈으며 처음엔 자신만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그 진실이 훨씬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의 아내 역시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레이에게 징역 29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고 존은 징역 22년과 태형 20대, 마크는 징역 20년과 태형 20대, 톰은 이미 50세가 넘어 태형 대신 징역 13년과 추가로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빌은 강제 성관계 시도죄로 징역 3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룹의 막내였던 벤은 아직 미혼이었으나 그레이와 자주 카페에서 만나 일탈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변태적인 성적 모임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제프는 7명의 피고 중 유일하게 스스로 변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레이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사실을 추궁하려고 자신을 집에 불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제프는 횡설수설하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레이가 내 아내와 관계를 맺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행동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미리 아내에게 약을 먹였겠느냐는 점. 그리고 제프와 그레이가 범행 전부터 아내에게 약을 타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프와 그레이는 범행 후에도 서로 병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포착되어 제프의 주장과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30일 제프에게 징역 13년과 태형 12대가 선고되었습니다. 제프의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레이 역시 항소했는데 아내가 자신이 돌아오길 원하고 변호사의 변론이 부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파렴치하게도 그는 아내가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딸들이 쓴 편지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선량함을 주장했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효자이고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며 힘들어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가 2020년에 체포된 이후 매일 울며 아들을 그리워했다고 눈물로 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감형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점은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과 인도에서 유래한 가혹한 형벌로 지금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일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날 갑자기 통보되어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대로 형벌을 받는데 가장 많은 매를 맞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장면과 비명을 모두 지켜봐야 하므로 공포감이 극도로 커집니다. 집행관은 길이 1.2m, 엄지손가락 굵기의 대나무 회초리를 물에 담가 질기고 잘 부러지지 않게 만든 뒤 전력을 다해 휘두릅니다. 회초리 속도는 치타의 질주보다 빠르다고 하며 한 집행관은 최대 6대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매가 많으면 교대로 집행하여 항상 강한 타격을 보장합니다. 범죄자가 기절하거나 의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면 남은 매는 징역으로 환산됩니다. 1대는 최대 일주일. 집행 후 범죄자는 집행관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고 그제야 위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습니다. 상처는 일주일에서 1개월 이상 아물지 않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실제 형벌을 받은 이들은 모두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증언하며 이를 통해서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와 그의 공범들 존, 마크, 톰, 빌, 벤, 제프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에 대해 내려진 징역형과 태형이 과연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이 당한 치욕과 절망이 이 처벌로 보상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화로 본 기이한 사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충격적인 실화 사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